안녕하십니까. 오늘 2시에 이재명의 운명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까지 좌우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재판이 열립니다. 일단 이제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 것은 분명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은 이제 일주일 전에 또 자필로 저라고 하면서 진술서를요, 또 30쪽짜리를 냈습니다. 이재명에게 비굴한 자입니다. 판사님한테 뭐 저는 어쩌고 이렇게 최대한 낮춰가지고 낮은 자세로 그러면서 이번 선고는 저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의 뭐 운명이 어쩌고 하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선에 내가 패배했는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급기야 민주당이 434까지 토해내는 거기에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재명이 그게 이런 자입니다. 원래 간도 썰개도 다 빼놓으려고 지 살고 싶으면 옛날에 유창호가 영장 심사할 때도 판사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날아가기에 좌로 갈지 우로 갈지 온갖 게 굽신굽신 했잖아요. 그에 비하면 윤 대통령은 너무 당당해서 탈이야. 창경 서부의 창경 판사 보고 당신이 마지막 기회니까 똑바로 판단해. 잃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게 윤 대통령은 진짜 판사인데도 당당한데 이재명에게 자기 살라고 막 온갖 굽신굽신 판사인데 아부하는 이게 이재명과 대통령의 차이인데요. 그런데 제가 계속 며칠 전부터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잠도 잘 못 잘 정도로 엄청난 이상 기류가 있다. 이렇게 며칠 전에도 제가 방송 올렸고 어제도 민주당 이재명이나 왜 이래 조용할까? 어제도 좀 판사하고 내통이 있는 게 아닌가? 이 정도로 걱정을 제가 동영상을 몇 개를 올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오늘 보도자료가 어제 갑자기 보도자료가 안 논다. 보통 판결문 한 150에서 200페이지. 그러면 기자들이 요약해서 참고하도록 보통 한 몇 쪽짜리로 요약 자료를 해서 보도에 참고하는 설명 자료라고 그러죠. 보도 자료. 이걸 다 만들어서 선고하면 바로 뿌리거든요. 그럼 기사가 바로 되잖아. 이번에는 보도 자료가 없다. 설명 자료. 그러면서 최대한 판결문 전문을 비실명 처리한 다음에 빨리 공개하겠다. 비실명 처리한 거는 이름은 다 가리고, 이름을 예를 들어 김인섭이다. 백현동. 그러면 김인섭을 가리고, 이런 식으로 판결문의 이름을 가리고 비실명 처리해서 판결문의 전문을 최대한 빨리 공개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공보관이. 그래서 보도자료를 안 내는 게 아주 이례적이다. 최근에 제가 법조 출입 기자 동아일보부터 여러 군데 팀장 다 통화를 해봤는데 최근에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서 설명 자료가 없었던 적이 없었다. 이런 게 처음이다. 기자들도 아주 의외로 난감해하고 지금 당황하고 있다. 이런 데 취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제가 이제 직접 기자들하고 그 다음에 고법에 저 아는 동기나 아마 판사가 한 20-30명 됩니다. 지금 상당히 마지막까지요. 어제 마지막까지 판사들이 대격돌을 벌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이야기예요. 지금은 이제 헌법재판소도 우리가 처음에 좌파들은 당당한 그냥 한 2달이면 8대가 아니냐, 이거 볼 거는 아니냐, 이랬죠. 근데 지금 마지막까지 헌재도 대운동을 벌이면서 지금 각 하나 기각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좌파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분위기인데 법원도 이런 상태다. 이런 심각한 뉴스입니다. 우리가 이거 볼 거 뭐 있어? 김현섭이 대법원 놓고 그냥 백현동이 어떻게 빠져나가? 이게 어떻게 묻었어? 그러게 진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놓는데 이게 80만 원, 70만 원, 90만 원 이게 말이 되냐? 국민 우롱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아니한 낙관란이 젖어 있을 때는 아니다.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또 어떤 분은요, 올해 기자하신 분에게 설명 자료가 없으니까
아니 1심하고 이게 결론이 똑같으니까 항소기각 똑같으니까 이게 설명자료 보도자료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보도자료 안 낸 걸 가지고 이렇게 1심하고 똑같이 기각이다. 이거는 이게 유치원생의 분석입니다. 이렇게 반대로 해석해야죠. 1심하고 완전히 똑같으면 그대로 1심 요약해서 보도자료 몇 장 쓰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보도자료 안 낸 가지고 1심하고 똑같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법조인의 분석이라 보기는 좀 어렵다. 제가 이게 들은 이야기는 뭐냐. 3명의 판사가 끝까지 경론 벌이고 싸우다가 서로에게 보도자료도 안 쓰겠다. 대등재판 보니까 야 네가 써라. 서로 안 쓰겠다. 싸우다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그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심각한 상황. 물론 이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미 루비콘 강은 건넜어요. 뭐 제가 이게 이런들 저런들 결론이 뒤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판결은 이미 결론은 이제 어제까지는 내려졌을 거예요. 뭐 당일 아침에도 하고 오늘 오전에도 이게 다듬고 원래 이게 대통령 판결도 이게 당일 1시간 전에 합니다. 당일 1시간 전에 한다고 주문을요. 대통령 판결도 판사도 이게 당일 나고 어떤 경우는요. 선고해놓고 이게 판결문 다듬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이게 이번에는 그래 안 하겠지만 주문은요. 오늘 오전까지도 이게 경론이 벌어지고 도저히 안 되면 이제 규정에 따라 해요. 규정에 따라. 뭐 벌금이 있으면 이게 나누기 3을 해서 뭐 어떻게 징역이냐 벌금이냐 정하고 유무죄 정하고 이게 다 상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이게 규정. 판사들은 알죠. 그런 게 최악의 경우 합의가 안 될 때 규정에 따라 그 공식에 따라 주문이 노는 거죠. 그 우리 헌재도 한덕수 할 때 정계세가 마지막에 그냥 기각으로 돌아설 수도 있고 처음에는 이게 만장일치하자 하다가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이게 김복중도 각하에서 기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너무 이게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만큼 이게 제 방송 보신 분들 이재명이 처벌을 원하는 이런 게 제만한 게 그 변호사나 그런 분이 없잖아요. 유튜브 중에도. 다만 이게 저는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우리 김동연 때 봤잖아요. 김동연 전부 유죄노고 뭐 구속된다고 다 우리 막 좋아하고 이러다가 이게 완전히 무죄노가 뒤통수 맞지 않습니까? 항상 이 감시를 하고 저희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모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 차원에서 이게 그 경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게 그 판결을 분석할 때는요.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법조 경력 30년 다 돼가는데 항상 이 법리 50%에 판사 리스크, 판사 성향 50% 이게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법리에 따라 다 노는 게 아닙니다. 법리에 따라 놓으면 김동연이가 왜 이재명이 위정교사 무죄를 주겠습니까? 이게 법리에 따른 판결입니까? 아니면 이게 판사 성향이 가미된 정치판사 이런 게 성향입니까? 제가 예를 안 들어도 알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청우가 왜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을까요? 그러면 이게 권순일 대법관은 왜 이재명에게 파기환송 무죄를 했을까요? 판사 성향, 판사 리스크 50, 그 다음에 법리 50, 이걸 이게 종합해서 이게 냉정하게 그렇게 수많은 취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우파 쪽에 든든한 그 주진우 의원, 주진우 의원도 자주 통하지만 주진우 의원도 어제 유튜브에서 뭐 이거는 이게 항소 기각이 거의 확실하다. 항소 기각이 자기가 볼 때는 이게 그 판사 편향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재판도 공정했다. 따라서 그 기각이 확실하다. 뭐 잘해봤자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다. 2달 정도. 뭐 이렇게 그 주진우 의원이 방송하니까 여러 데 그 뭐 유튜버들 방송들도 전부 이게 뭐 항소 기각이 확실하다. 특히 어떤 사람은 보도자료가 안 나오니까 1심하고 똑같다. 이건 아니에요. 보도자료가 안 나오는 게 그 1심하고 똑같으면 이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내면 되지. 말로 안 됩니까? 똑같으면 그게 아니다. 지금 제가 이게 그 여러 판사들하고 물론 주위의 판사들, 동료 판사들 그 옆에 고법에 그다음에 그 법조 출입하는 게 뭐 조중동 팀장급 다 이게 제가 통화를 해보고 다 상의를 해봤더니 대부분 이게 그 기류가 상당히 그 격론이 벌어지면서 판사들 사이에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그냥 보도자료까지 쓸 상황도 아니고 아직까지도 이게 어제 보도자료 쓰려면 이게 한 2, 3일 전에 나오거든요. 그게 그런 상황이 아니다. 서로 이게 싸워서 떠밀고 이런 게 아닌가. 이게 기자들 사이에서는 우리에게 파다한 소문이고 지금 흉흉한 게 뭐 어차피 김문계는 원래 무죄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김문기 부분 중에 그 골프를 친 것처럼 뭐 이게 사진을 갖다가 조작했다. 요걸 이재명이가 자기 골프 안 친다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국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나는 골프 안 치는데 마치 내가 골프 친 것처럼 4명의 사진을 확대해 가지고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원래 유죄인데 그게 무죄. 근데 그거는 제가 봐도 이게 그 아주 크게 형량의 차이 날 것진 않은데 근데 문제는 백현동 부분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따져볼게. 특히 그 정재호 부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이거는 미확인 소문이라고 제가 말 미확인 소문인데 그런 게 유력하게 법조계에 떠드는 이야기는 요거는 제가 이게 그 공판검사 이창수 때는 공판검사인데 통해서 기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뭐냐면 이게 그 정재호가 공소기각까지도 논다. 공소기각.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요즘 적법 절차니까 예를 들어 이게 그 국회에서 정언 감정을 거짓말했다. 그러면 이게 국회 정언감정법 9조 3항에서 이 법에 의해서 처벌하고 이 법 외에 다른 법으로는 불이익한 처분 안 한다. 요걸 가지고 이게 그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형사처벌 안 한다. 이렇게 만약에 그 주장하고 있잖아 이재명이가. 그 주장을 정재호 부장이 그 주장이 일리가 있다. 뭐 이렇게 말했다는 미확인 이런 게 그 정부 보고도 있고요. 그게 공판검사 통해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요즘은 적법 절차니까 대통령도 공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이잖아.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중에 한 거니까 국회에서 알아서 처벌하고 근데 고발 안 했으니까 그거 아니고는 이게 공소기각 아니냐. 나머지 법으로 처벌 안 되지 않냐. 이런 게 주장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사 중에 한 명이. 물론 이제 그거는 제가 반박하기로는 옛날에 대법원에서 국회에서 이제 위정했는데 다른 데 명예훼손으로 또 형사처벌을 한 이런 게 그 판례가 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할 거다. 왜 대법원이 또 남아있잖아요. 3심이. 이렇게 보는데 근데 또 모르죠. 대법원은 대법원이고 판례라는 건 바뀔 수 있으니 그냥 이게 공소기각 시켜버리자. 아예 이재명을 공소기각 하자. 이런 게 주장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백현동이 뭐 국감하다 보면 이게 좀 과장할 수도 있고 뭐 그때 예를 들어 이게 국토부에서 협조를 해달라 뭐 이전해야 되니까 팔 수 있도록 이런 걸 이게 좀 과장인 거 아니냐. 이 정도는 이게 그냥 무죄다. 이런 게 주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심 판결 한성진 판사가 대단한 판사거든요. 그들에게 유죄도 있고. 지금 이게 이것 때문에 대경론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며칠 전부터 오늘까지 오늘 제가 기자들, 반장, 팀장들 다 이게 출입 3-4명 다 통화를 해봤고 또 이게 그 밝힐 수 없는 또 현직 판사 통화도 해보고 하니까 상당히 그 분위기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 이게 그 저번 주말부터 이게 완전히 폐쇄를 하고 있는데 법원도 이게 초긴장입니다. 물론 이제 뭐 법원이 경호가 아주 강화됐다 해서 판결물이 뭐 누설대가 이거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지금은 이제 그 이상할 정도로 이게 그 경호가 강화된 건 맞아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저도 이례적으로 그 원래부터 제가 계속 판사 리스크 정재호 판사 그다음에 이예슬 뭐 지역을 따라서 광주 순천 지역을 따라서 그 아주 좌파 판사다. 근데 그 최현정 지금 현재 그 부장은 뭐 대구 우파라기보다 그건 아니다. 이런 게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또 이게 법리만 보면 제가 보기에 법리만 보면 아무리 봐도 이게 1심 판결이 잘못된 게 없어요. 한성진 부장 판사가 이게 선비형, 은둔형 법관으로 카톡도 안 할 정도로 확실하게 그 논리가 안 서면 자기가 판결 안 쓰는 대단한 판사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대법원 기존의 판례나 그 다음에 법리만 보면 유죄가 확실한데 문제는 이게 그 저희가 김동연, 유창훈, 권순희 너무나 이게 이재명과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게 판결을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이거 지금 이상한 게 이렇게 간단하면 1심하고 순탄하게 합의가 됐으면 당연히 그냥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그냥 일반적인 기존의 관행대로 가면 되는데 아주 이례적인 정말 이게 나라 운명을 바꾸는 이재명의 제일 중요한 판결이 설명자료가 보도자료가 안 나온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고 이게 세 명이 싸우고 있다. 이상하잖아요. 지금 순탄하게 그냥 기각되고 평범하게 끝날 것 같으면 뭐 부담 없이 보도자료가 나올 텐데 그래서 이걸 너무 우리가 뭐 초등학생, 유치원생처럼 에이 뭐 보도자료 안 나오니까 그냥
1심하고 똑같으니까 안 논다.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1심하고 이게 똑같으면 요약해서 간단히 몇 장 30분만 쓰거든요. 그게 안 놓을 이유가 없다. 뭔가 이게 대단한 난기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그렇다 해서 이게 뭐 무죄나 100만 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난기류라는 거는 이게 또 경론을 벌여도 서로 싸우다가 이게 보면 대법원 판례가 이렇고 법례가 이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게 대법원에서 파기되면 우리도 이게 어떻게 되냐. 이러면 이게 싸우다가도 결국은 이게 원칙대로 놓을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제가 이게 뭐 아주 비관적인 게 아니고 지금도 이게 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아니면 약간 감형되더라도 100만 원 이상 벌금 이거는 이게 논다고 지금도 아직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2시 되면 보겠죠. 믿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엄청난 게 대격돌이 있었다.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이 내부 사정을 제가 단독 취재한 걸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 2시 한번 선고를 지켜보시면 되고요. 어떤 게 결과도 그에 따라 우리가 확실하게 대비는 여러 가지로 대비해줘야 되고요. 아마 2시에 만약에 당선 무효만 놓으면요. 제가 다시 이게 잔치국수로 저번에 1심 때 잔치국수 한 게 지금 150만이 넘었습니다. 150만 명 이상 유튜브 봤습니다. 1심의 잔치국수를. 제가 2심에 이재명이가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다시 한번 상세하게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